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한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피는 0.49% 하락 중에 있고 코스닥은 1.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초반에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 버티던 부분이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이 나오면서 아마 차익 매물로 인한 그런 증시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아마 증시에 그 이란 관련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뉴스 체크를 제대로 안 해서 일단 오후 마감 브리핑 때 다시 언급드릴 예정이고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초반에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선물 시장도 그렇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초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다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물에서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탈 조금씩 선물 빠지면서 같이 매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관련 이슈 때문에 잠깐 노이즈로 인해서 변동성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은 미국 국채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건데 이게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미국에서의 그 미국채를 회사들이 추가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회사채 한 3년물 정도 3년물 그런 금리가 한 4에서 6% 정도라고 해요. 6%더 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우량한 기업들의 회사채들도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채 이건 30년 동안 들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 우량한 미국 기업 웬만해서 구글이 망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라든지 그런 그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그런 쪽의 펀드 자금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미국채를 살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박살났죠.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공급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못 받쳐주니까 가격은 당연히 박살나는 거고 이제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3% 5% 넘게 줘야지만 그나마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미국채 장기물 초장기물이잖아요. 30년물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안 본다, 안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국채 금리도 점차 상승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금리를 올리려 하잖아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일본 원래는 저금리를 가지고 일본에서 미국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미국이나 아니면은 브라질 같은데 조금 약간 위험한 데다가 이제 수익률 크게 낼 수 있도록. 왜냐면 얘네는 제로였으니까. 제로 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미국 또는 유럽이나 그 여러 국가들 기타 국가들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역으로 다시 일본 자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 금리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다른 기타 국가들의 채권 수요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거를 많이 샀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역전될, 특히 그게 엔캐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시장에 금리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아요. 금리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금리가 5%, 6% 혹은 그 이상 될 수 있다. 그러면은 큰 자본들은 자금들은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에는 악재죠. 증시는 금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그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는 게 반도체이고, 이게 반도체가 AI에 직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애플이 혼자 그 뻘짓거리 하는 걸 막고자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 나선 모습이에요. 상무부 장관 러테닉 미 상무장관인데, 이 양반이 그 애플에 압력을 넣고 있죠. 너네들 그 중국산 쓰지 마라. 지금 국가 단위로 중국을 그 봉쇄하고 있는데, 메모리를 아예 못 쓰게 만들고 있는데 애플 혼자 중국 걸로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관련 쪽으로 해서 지금 이슈가 엄청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메모리 쪽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중국계 큰 손 자본들도 이제 AI 투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리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엔트로픽이 호실적이 나왔어요. 엔트로픽이 연매출이 92조 원, 올해 한 해만 그 65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증가 추이가 각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아주 크게 상승했는데 이제 나중 되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1등이 다 먹는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에서 엔트로픽은 지금 탑3 안에 든단 말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이제 그 오픈 AI도 엄청나게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서 언제든 순위는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탑3 안에 든다는 거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이 만약에 지금 이런 매출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당연히 얘네들이 1등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더 사야 되겠죠. 반도체에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더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이 좋겠죠. 그래서 외국계 자본들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소프트웨어는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150조 원 보증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순환 금융 아니냐, 엔비디아가 돈 번 거 다 그 데이터 센터 짓는 애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 결국 이게 의미가 없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는데, 하지만 어차피 얘네들 투자하잖아요. 투자란 말이에요. 왜냐면 오픈 AI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글 제미나이랑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 클로우드, 이런 애들 그 빅3 안에 드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 성능으로 있어서 탑3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런 오픈 AI 역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도 상장을 준비할 거고 상장을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자금을 조달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어서 1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가 늦어진다 그러면은 기술력이 몇 년 더 늦어질 수 있고, 왜냐면은 2등이 되면은 전 세계 그 유튜브 시장을, 그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구글이 다 먹었잖아요. 유튜브가 다 먹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 판도라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동영상 플랫폼, 지금은 수비지만 예전에는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TV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수요가 아마 줄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라이브도 유튜브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동영상 플랫폼에서 1등인 이유는, 한번 그 플랫폼이 고착화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도 한번 내가 챗 GPT를 쓰고 그게 좋다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쓸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성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미나이도 썼다가 클로드도 썼다가 아니면 또 챗 GPT 다시 썼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얘네들이 압도적 기술력으로 1등을 먹어버리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승자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죠. 1등이 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미래에다가 엔비디아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멈출 수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 GPU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역시 실적이 미친 듯이 날아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 물론 순환금융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그 승자가 완전히 고착화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해 나갈 그 여지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아직 이 부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 펀드들의 헤지 펀드들의 큰손 자금들의 그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도 역시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쪽은 방향을 한번 틀었고 그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마 10년 장기,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돈을 쓸어 담는 기업들로 투자를 하면은 웬만해서는 잃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쓸어 담는 기업들의 주가는 웬만해서는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알파벳, 구글이 호주 달러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데 이거 역시 투자를 위한 거죠. 이거 모두 다 투자를 위해서 무슨 투자? AI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한 투자. 이 모든 게 그 돈이 부족해요. 왜냐? 여기 한번 밀리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왜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냐면은 중국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지금 반도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저렴한 반도체,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를 가지고도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AI 그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게다가 얘네들은 규제가 없잖아요. 규제가 그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막 그 수집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중국이랑 미국이 다른 점은 미국은 인권이랑 이게 그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은 한번 이제 부지를 짓고 뭘 하고 하면은 정부가 나서면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치고 나가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국가 단위로 지원을 하겠죠. 미국이라는 국가 역시 AI 기업의 AI 투자에 있어서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도 가격 떨어지는 거죠.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결국엔 국가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네 결국 국채 찍어야 되지 않냐, 국채 찍어서 돈 써야 되지 않냐 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상승 확률은 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야지.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조달 금리가 다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엔비디아가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비싸면은 그거는 정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국 역시 알고 있어서 미국채 상승을 어떻게든 막긴 할 거예요. 그 대안으로 아마 코인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6.4만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6.4만불 위로 올라가면 조금 매도를 하면서 비중 관리 해도 되지만 일단 6.4 밑에 간다 그러면 매수 기회라고 저는 예전에 영상 찍을 때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6.4 밑으로 6.4만불 이하로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은 모아고 갈 만한 그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 비트코인도 다 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냐면은 미국채를 방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달러를 반드시 이제 국채를 보유하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미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 수요가 많아진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덩달아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미국채 방어로
투입될 거고, 그 미국채 강화된 걸로 이제 미국이란 국가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도 투자하는 부분이죠. 12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급 대비 1200조 엄청난 거야. 지금 반도체가 하드 캐리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불과 작년만 해도 700조 언더 그 정도였어요. 700조 정도였는데 1200조라는 거는 거의 80%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1200조를 한 번에 베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반도체로 인해 벌어질 초과 세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은 전기 필요하죠. 전기 끌어올 때 전력, 그리고 변압기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전력선 이런 거 구축하는 것들, 그런 거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원전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통신 관련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도 우리나라가 강하다 보니까 건물 데이터 센터 짓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그러니까 LLM 모델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의 강자잖아요. 건설하는 삼성물산도 있고, 그쪽도 있고, 팩토리 짓는 거 이런 쪽에 강하고, LG전자는 에너지 쪽에 강하잖아요. LG엔솔도 있고, 그리고 LS 일렉트릭 전력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이런 쪽에 강자다 보니까, 두산은 원전,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서버,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전력 장비 구축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겠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동맹을 출범시킬 거고, 이게 민관 합작 이제 400여 곳 정도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어쩔 수 없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전력 관련 쪽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인데, 왜냐면 원전을 크게 지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이제 작게 만들어서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도 그렇지만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그럼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만큼 안정적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도 덜 되는 그런 쪽이 없다 보니까 이 분야도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투입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분야니까, 이 부분도 아마 나중에는 빵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는 로봇까지 갈 거고, 로봇은 LG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데, LG가 원래 전장 사업 하다가 전기차 캐즘 때문에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둔화가 되면서 LG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가 없는 부분은 LG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로봇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AI 관련 쪽으로도 LG가 돈을 쓰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쓰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서 오히려 걔네들 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개발을 마무리하던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돈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으로 투자하려는 모습이다 보니까 로봇 쪽도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초반에 강했거든요. 강했었는데 지금 지수가 깨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삼성전자가 원래 플러스 4% 정도, 거의 5% 직전까지 올라섰는데, 이게 차익 매물 나오면서, 그리고 외국 애들이 아마 던지고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 역시 초반에 강했지만 이렇게 매도로 인해서 꺾이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죠. 이게 아마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초반에 1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었는데, 코스피에서 이게 1조 1천억 원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악재에 나오면서
차익 매물,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으로만 지금 순매수가 1조 3천억 정도 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4천억. 1시간 전에는 더 많았는데 지금은 좀 줄어든 모습이야. 하지만 이 두 종목만 사고 있다. 이게 외국계 합계인데 추정치예요.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이쪽에만 사고 있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900억? 1000억도 안 사고 있잖아요. 1000억도 안 사고 있을 정도로, 원래 SK 스퀘어랑 하이닉스랑 같이 사는 종목이긴 한데 SK 스퀘어도 1000억도 안 사고 있을 정도로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몰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죠. 외국인들이 쳐다도 안 보고 있는 모습이요. 외국인 입장에서 40억, 뭐 50억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는 찐으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진짜로 사는 것들은 삼성이랑 하이닉스 두 종목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면, 왜냐면 외국인들이 끌어주지 않으면은 개인들은 지금 약간 투자 심리가 꺾여서 이게 아직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있고, 이제 단기간 내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며칠 내내, 지난주 내내 올라서 16% 정도 넘게 상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차익 실현의 구간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동성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7천을 넘기긴 했으니까 일단 지수에서 힘은 있다. 다시 이제 이런 그 지난 6, 7월 하락장은 이제는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보다 아마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보고 있는 종목 3가지 정도만 보고 빠르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3가지는 클로봇. 제가 오늘 종목들 3가지죠. 클로봇, 링크드, 세아 메카닉스 라는 세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거는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여기다가 문자 하나 보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의 종목 추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클로봇은 상반기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고요. 무려 전년 대비 30%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두 번째 종목 세아 메카닉스는 로봇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얘네들 ESS 쪽이랑도 연관되어 있어요. ESS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ESS 쪽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ESS 3차 입찰 관련 이슈가 나고, K 대표리 해서 1조 원 수주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1조가 작은 건 아니에요. 엄청 큰 건데, 이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막 수백 조씩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하지만 ESS 쪽으로도 돈이 몰릴 거다. 왜냐면 전기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전력 관련 설비 투자를 할 거고,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제 저장했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ESS 쪽도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링크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엄청나게 펌핑을 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물론 이걸 보고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수급 관련해서 드린 거였고요. 기술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지금 초반에 지금 여기 시장 꺾이면서 같이 꺾였잖아요. 코스닥 종목이라 코스닥 꺾이면서 같이 꺾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 바닥을 깔끔하게 잡아놓고 거래량이 다시 펌핑 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제가 거래량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래량 펌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하고 바닥 찍고 이제 지난주에 깔끔하게 안착시켜 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찍고 다시 4만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제가 이런 거래량을 의심하지 않고 아마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건 3만원 이탈하고 회복 못할 때 기준점이 3만원인데 3만원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28,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하지만 밀리고 나서 며칠 내로 회복해 줘야 되는데, 밀리고 회복하지 못한 채로 계속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잘라야겠죠.
그래서 얘는 3만원 위에서는 기대해봐도 되지만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인 세아 메카닉스는 오늘 단기 슈팅 나왔는데 ESS 관련 쪽으로 해서 그 수급 들어오면서, 왜냐면 최근 수급이 짱짱했죠. 그런 상황에서 라인 만들어 놓고 지금 상승 채널 만들어 놔서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 이슈 나오면서 10% 상승했던 모습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는 이제는 오늘은 이제 늦었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마 5,000원, 얘는 기준점이 5,000원이 될 거고 5,000원 뚫고 나서 여기에서 안착시켜주고 이제 그 물량 소화하는 모습 나온다 그러면 6,000원 혹은 6,000원 그 위아래로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인 거래량, 지금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아마 7,000원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호재가 그 호재성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호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5,000원 안착시켜 주는 거 보고 나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000원이 이제 기준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착시켜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접근 가능한 게 세아 메카닉스라고 보시면 되고, 링크드는 오늘 그 하락 출발했거든요. 하자마자 누가 한 1, 2억 갖다가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밀어버렸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점 액면병합 기준점으로 여기에서 거래량이 뜨문뜨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얘는 이제 2,000원, 여기 2,000원 구간, 2,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물량 소화하고 나서 아마 2,400원 이상 뚫고 날아올리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고점 부근까지의 직전 최고점 부근까지의 상승 파동을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라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얘 역시 최근에 상한가 칠 정도로 거래량이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상한가까지 보낼 정도의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링크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그렇게 그 막 재무적으로 뛰어난 종목이 아니라서 긍정적인 그 뷰보다는 얘는 아마 수급 들어올 때 단타적인 성향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볼만한 종목들은 아마 클로버일 거고, 세아 메카닉스는 5,000원 지켜줘야지만 추가 상승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형지 글로벌은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종목인데 오늘 엄청나게 강했더라고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 종목이고요. 지금 얘가 그 8월 4일이면 아마 이때죠. 이때죠. 이때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죠. 얘는 아마 1,000원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상패가 안 당하려면 1,000원까지는 올려야 돼요. 형지 글로벌 관리 종목 된 이유가 지금 이런 종목들은 1,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상패 안 당하고 코스닥에 머물 수 있어서, 아마 지금 이러한 그 거래량 터지는 이유는 지금 주가를 강제로라도 끌어올리려는 그런 흐름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그 단기 종목으로만, 단타 종목으로만 수급 들어올 때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파인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리파인은 7월 31일 종목이잖아요. 이때 7월달을 안내해 드렸었는데 그때 안내해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늘 나왔었는데, 이게 그 공개 매수 한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리파인 최대 주주가 주당 17,600원에 공개 매수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17,600원까지는 아마 무난히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갭 상승했다. 그래서 만약에 채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온 이유는 아마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상한 거래량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한 번쯤은 끼가 있는 종목들은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추천해주는 이유와 근거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 시청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이랑 그리고 상승했던 지난 종목들 브리핑
해드렸고요. 이따가 오후에는 오늘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